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저녁 8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니까 이번 한 주가 또 이틀 남았습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럼 하나 잠깐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오늘자 조광희라는 변호사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고요. 전부 다 읽기는 그렇고요. 외국 사람들이 경복궁 수문장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자기는 옛날에 이것에 대해서 사고려 퍼포먼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해안에 감탄하고 있다. 어느새 서울은 어수선한 메트로폴리스가 제법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다.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에서 선전한 지는 오래됐는데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됐었는데 이런 뜻이고, 기생충 영화와 그룹 BTS 이야기, 넷플릭스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적인 저력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어에 대해서도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박정희의 치적이냐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 박정희 이후 30년 이상 계속 이어지는 발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후진국 독재자처럼 나라를 말아먹지 않은 것에는 감사하지만 그가 씨를 뿌린 모순과 폭력은 잊어서는 안 된다. 교육열이 원인일까? 우리는 본래 탁월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른 자아도취일 뿐이다. 그러면서 밑에는 또 20세기 중반까지는 못난 민족이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다. 자기 문장을 자기가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 덕분에 근대화되었다는 개소리는 사용한다. 일본 근대화론, 식민지 근대사관이라는 거죠. 이른바. 그건 개소리라는 것이죠. 누군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동아시아 국가들 이야기하고 유교 이야기하고요. 유교 기반 사회. 그 다음에 발전의 그늘에 드리워진 양극화, 인구절벽, 비인간적인 교육, 국가자원의 편중,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 후진적인 정치, 여전한 여성차별의 해결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지식층에 속하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속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 칼럼을 내놓을 때는 사실은 조금 절망감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제가 영상에 남겨보는데요.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에서 선전했다. 그런데 박정희의 치적은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 그리고 박정희 이후 3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발전은 설명하지 못한다. 제조업 육성, 중화공업 육성, 수출 주도 계획, 그걸 누가 했습니까? 박정희 이후에 30년 동안의 발전, 경제라는 것이 연결시키기 전 칸칸이 나누어진 기차처럼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박정희 이후의 전두환 시대는 또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논조로 보아하면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인간 취급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기도 한데, 경제라는 것이 씨를 뿌려놓고 제도적인 기틀을 만들어 놔야 결과가 이어지는 것이지 그 뒤에 30년을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87체제라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민주노총 그리고 정교조가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은 임금, 그게 그 97년도에 IMF 터진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기저질환이 깊어져 와가지고 지금은 그야말로 부르주아가 되어버린 초강력
뭐라고 할까요? 변종이라고 할까요? 초강력 변종이 되어버린 프롤레타리아. 근데 아직까지도 계급 사관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 실권자가 되었고 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가 근대화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발전의 그늘에 드리워진 이라고 하는데 발전을 했으니까 그늘도 있는 겁니다. 예. 발전하지 않았으면 그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아니 똑같이 그늘 없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지 왜 그늘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정말 그야말로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이제 메트로폴리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시의 기회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격차가 생기고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죠. 조선시대에는 특출난 기득권, 소수의 기득권 계급 이외에는 전부 다 격차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 왜? 똑같이 가난하게 거지로 사니까 착취당하면서 사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그래서 글쎄요, 이 변호사가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칼럼이 있었는데요. 마침 오늘 중앙일보에서 전국체육대회 광고가 떴어요. 새로운 100년 하나된 대한민국 경상북도가 뜁니다. 경상북도 일원에서 주 개최지는 구미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 달에 열립니다. 102회 전국체육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102회 전국체육대회. 이 변호사는 전국체육대회가 왜 102회지?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제시대 때 처음 만들어졌던 것이 전국체육대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걸핏하면 송기정 선수에 대해서 뭐 일장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슬픈 월계관을 쓰고 시상식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송기정 선수가 일제시대가 아닌 착취가 계속 이어지는 조선시대였다면 과연 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뭐 그런 종목에 가담도 못했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분을 떡상시켜 가지고 스포츠인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전국체육대회라는 게 뭡니까? 계급 상관없이 누구든 빠르고 강하고 높이 뛰고 하면 금메달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전국체육대회입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가 말했던 아까 발전의 그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등 하게 된 사람 때문에 2등이라는 그늘이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아예 예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그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기회 자체가 없으면 그늘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햇볕도 없는 거죠. 햇볕도 없는 거죠. 조선일보에 아프가니스탄 여자 축구 대표팀 포르투갈에 도착했다. 그리고 망명을 허가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탈레반이 장악을 하면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여성의 인권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박탈하면서 다시금 백스텝을 밟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변호사가 말했듯이 여전한 여성차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기껏 밥이 다 차려졌는데 없는 반찬을 꺼내 놓는다거나 간을 조금 세게 해놨더니만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짭냐고 말을 하는 거죠. 그 밥상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에 와가지고 우리의 한국 수준의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딱 사주면서 야들아 라떼 타령을 하는 거죠. 야들아 라떼는 말이야 누룽지 설탕 발라 먹었다. 누룽지가 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겠죠. 햄버거 같은 건 구경도 못했어 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발전해왔는 내력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싸가지 없는 역사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싸가지 없는 역사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분명히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변호사도 그 내력을 알고 싶다. 그 내력을 알아야 계속해서 선진국가로 도약하고 지속시켜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역사관을 갖고 있으면 그런 지속적인 방향성을 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경향신문입니다. 오늘자 여성을 완전히 지운 탈레반 과도정부 장차관 17명 모두 남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우리 얼마 전에 여성의 인권에 관련되어 가지고 공유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오고 또 그 여성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왔는데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 영화화된 걸 제가 봤는데 글쎄요. 뭔가 아직까지는 있겠죠. 여성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 명절도 있었습니다만 여성들로서는 노동절이라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저부터도 제사 문화라든지 뭐 근본적으로는 그런 풍습과 관례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여자는 이걸 해야 돼, 남자는 이걸 해야 돼라는 게 일부분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빛의 속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없는 것만 찾고 옛날 것만 뒤져내가지고 인식을 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지금 탈레반에 장악당하고 있으면서도 아프간 여성들이 우리에게 히잡을 덮어서라, 뭐 히잡, 차도로, 니카브, 부르카 이렇게 4단계로 올라가잖아요. 덮어 씌우지 마라 라고 죽음을 불사하고 여성 운동을 벌리고 있는 광경도 제가 봤습니다만은 한국 여성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검색 잘하는 여성들이 이유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마스크를 쓰라고 하니까 아예 반발은커녕 패션 마스크를 만들어내죠. 오똑하게. 오죽하면 마기꾼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마스크 사기꾼. 마스크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정부가 마스크를 통해서 정치 방역질을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성들이 자기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예쁜 줄 알았는데 마스크를 내리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얼굴들이 많다라고 해서 붙여진 신조어입니다. 마스크 사기꾼, 마기꾼입니다. 아예 패션 마스크를 만들어내버려요. 오똑하게. 또는 미용에 도움이 되는 미용 마스크, 물놀이 마스크까지 만들어내는 어떻습니까? 그 똑똑한 한국인들, 질문 없고 저항하지 않고 아주 맹목적으로 복종을 잘 하죠. 왜 그럴까?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 이 변호사는 젊은 시절에 돌멩이 좀 던지고 했는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동된 데모, 특정 단체가 기획하고 자리를 만들고 연대시켜가지고 의도된 데모가 아닌 순수한 개인적인 자각, 개인적인 판단,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가지고 무언가 자유를 쟁취하고 했던 역사가 6.25 전쟁 빼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좌익들은 걸핏하면 무슨 항쟁이다, 무슨 항쟁. 아니 무슨 여몽항쟁도 아니고, 여몽항쟁도 아니고 진주성 뭐 전투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골기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항쟁이라고 이름 붙입니까? 항쟁. 그러면 지금
제인산성을 쌓아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광화문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항쟁입니까? 그럼 이 나라는 남한에서도 두 개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네요. 어쨌든 걸핏하면 항쟁이라고 역사를 갖다 붙이는데 저는 6.25 전쟁 빼고는 제대로 된 자유를 수호하려는 운동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에서 남로당원을 비롯한 뿌리 세포들이 내응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6.25 전쟁은 쉽게 남한 적화까지 먹힐 것이다 라고 했던 예측이 틀려버렸는데 그 이유가 저는 뭐 그 전에 필터링을 한 숙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주요했다고 봅니다만은 소유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유상몰수, 유상분배로부터 시작된 소유에 대한 개념이 생기게 되고 이거 해서 가지면 니께 된다. 이거만큼은 네가 땀 흘린 만큼 니께 된다라고 하는 그 소유의 개념이 이 땅을 또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투쟁 정신으로 살아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을 저는 굉장히 값진 투쟁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만들어낸 것, 제도적인 기반이죠. 그 다음에 수출 주도, 중화공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던 것. 저는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해서 보진 않습니다. 우상화하지는 않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여러 가지 흠결이 인간적으로는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현인신이라고 하는 천황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황이 정말 완전 무결하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문학적으로 비유를 든 겁니다. 현인신이 아닌 딴에는 누구나 다 흠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어떤 신적인 무언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방향이 맞다라고 갔던 건 아니라고 또 생각해요. 저는 박정희도 좀 갠또 짚었다 우리 시쳇말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정말 운 좋게도 잘 잡아버린 것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맛보고 있고 이 변호사도 그런 우리나라의 기반에서 자라나면서 공부했고 지식인이라는 소리도까지 듣는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와서 메트로폴리스로 자라고 있다, 변하고 있다, 뭐 이야기하고 박정희의 치적은 부분적으로만 동의한다. 그가 남긴 모순과 폭력이다. 일제시대 때의 근대화는 개소리다. 이러한 굉장히 단편적이고 척박한 국가관, 역사관으로 어떻게 지식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멀리 볼 것 없이 아프간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굉장한 대한민국이었다. 굉장한 대한민국이었다. 북괴에다가 돈 넘겨줘가지고 핵무기 개발로 바꿔버린 연금술사 김대중 선상님은 저는 차마 우리 역사 속의 하나라고 인정하기는 참 싫습니다만은 그래도 국가가 어느 순간에는 큰 통합을 이루고 다음 이 변경을 깨뜨리고 다음 변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간첩스러운 자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박정희 시대 또는 일제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비 꼬여가지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거 그러면서 또 우리 제조업 선전에 대해서는 또 찬사를 하고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별로 남기고 싶진 않았습니다만은 칼럼을 한번 읽어봤고 전국체전이 왜 102회인지 그것만 잘 들여다보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